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불이익 탈출 방법의 공부방입니다. 뉴스나 기사나 롯데그룹의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롯데그룹의 입장 발표에서는 무의미한 낭설이며 유언비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증권가에는 찌라시가 돌았고 모종의 여러 가지 이유로 롯데그룹의 전체적인 주가는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재계서열 6위의 롯데그룹이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롯데그룹의 위기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룹 식구 간의 자본이 부족한 가족 도와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롯데그룹은 든든한 맏형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부족한 동생들이 많았고 그중 가장 부족한 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롯데건설, 다른 한 명은 롯데쇼핑입니다. 그들을 버텨준 게 든든한 맏형이자 롯데그룹의 캐시카우인 롯데케미칼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롯데그룹의 맏형인 롯데케미칼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롯데케미칼은 1976년에 설립된 석유화학 제품으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석유화학과 롯데케미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도와드리자면 석유화학 제품은 우리 생활에 상당히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한 수지와 우리가 흔히 아는 고무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 등 이와 같은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기초 유분부터 중간 원료와 최종 제품까지 생산하는 게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롯데그룹의 캐시카우로 든든한 맏형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롯데케미칼의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물량 공세 및 원가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악화가 시작되었고 항상 든든하게 버텨줄 거라 믿었던 롯데케미칼의 재정 구조의 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사실은 증권가의 지라시로 롯데그룹 자체의 위기설로 점차 진화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롯데그룹의 부족한 동생을 얘기해봐야겠습니다. 부족한 동생 중 한 명은 롯데건설입니다. 먼저 롯데건설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도급순위 8위를 기록한 준수한 건설사입니다.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우리에게도 상당히 친숙한 브랜드 네임입니다. 이러한 롯데건설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입니다. 롯데건설의 부동산 PF는 현재 기준 롯데건설의 우발 채무는 7조 원에 달한다고 하며 이러한 채무 중 상당 부분이 단기 상환 조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 채무의 경우에는 차후의 상황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반면 우발 채무이자 단기 채무는 상황에 따라 미분양, 상하 악화 등으로 채무로 잡히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얘기가 나온 이유는 비단 롯데건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동산 건설사 및 여러세 회사도 지금 PF에 대한 위기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른 건설사보다도 롯데건설은 롯데건설이 가지고 있는 그룹 간 차입금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컬 간의 차입금은 9조 이상으로 얘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롯데건설의 상황이 악화된다면 롯데케미칼 또한 같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라시 중 재무구조의 악화라던가 구조조정 등 이러한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롯데케미컬에 적자가 불씨를 붙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차입금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차입금은 자금의 흐름이 막히거나 어려워질 때 금융기관, 그룹 내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롯데의 자본구조 중 차입금 부분에 대해 롯데그룹의 돈이 롯데건설에 많이 들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많은 차입금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위기설로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부족한 두 번째 동생이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의 위기설은 생각보다 오래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커머스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몇 개가 존재합니다.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로 봤을 때 신세계, SK, 네이버, 현대, 롯데, 쿠팡, 티몬, 위메프 등이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의 비중을 점차 줄어듦에 따라 대부분이 이커머스 쪽으로 힘을 쏟기 시작했고 그중 두각을 나타낸 기업은 쿠팡이었습니다. 쿠팡에게 많은 점유율을 내준 다른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고 SK는 아마존을 인수하며 점유율을 올리려고 했으며 신세계는 경쟁력이 떨어진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을 매각하면서 스타필드 등 오프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라인 사업부를 키워내려고 하는 방법을 취하는 등 기업마다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롯데의 경우에는 롯데닷컴을 롯데온으로 개편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으나 효력은 미비했고 실제적으로는 점차 점유율이 하락했고 그로 인한 지금의 현재 점유율은 5%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쇼핑 등에 밀려 이커머스에서는 점유율을 잃었고 오프라인 매장 또한 스타필드를 필두로 한 신세계 그룹에 밀리기 시작하였으며 전체적인 난항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실적 악화와 막대한 차입금이 위기설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며 지금 롯데쇼핑의 경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0% 이상으로 파악되며
다른 기업에 비해 악화되고 있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은 이러한 영업 실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으나 영업이익은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롯데쇼핑은 롯데건설과 동일하게 롯데케미칼 간의 차입금이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상 수치로는 10조 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많은 차입금의 결과는 결국 그룹 자체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그룹의 위기설은 단순히 대기업이 위기이다라는 부분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기업 하나가 만들어내는 상당히 많은 일자리와 수익 구조는 우리나라 안과 밖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며 한 개의 대기업이 무너질 때마다 실질적인 실물 경제에 입히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롯데건설이 가지고 있는 우발 채무와 PF에 대한 리스크는 롯데건설 말고도 우리나라 대기업 건설사부터 중소형 건설사까지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롯데쇼핑이 갖고 있는 영업실적 악화와 점유율 하락은 롯데쇼핑을 포함한 SK, 신세계 등 여러 대기업도 피해가지 못하게 됐으며 점차 커져가는 쿠팡과 네이버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우상향을 지속하며 발전을 해왔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뒤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까지 영업실적 악화와 더 많은 부채의 발생은 결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걸 말해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롯데그룹은 롯데그룹이 가진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인 자산가치 6조 원에 달하는 롯데타워를 담보로 제공하고 여러 가지 재무구조와 희망퇴직 및 구조조정을 통하여 영업실적을 올리려는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롯데그룹은 롯데그룹이 가진 부동산 자산이 56조 원이라고 얘기하며 위기설을 일축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쉽지만 이러한 말과 행동이 주가가 떨어지는 걸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롯데그룹의 위기설이 단순히 가십거리를 넘어 우리나라 경제의 큰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을 위주로 하며 외화를 벌어오는 기업 또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고 롯데처럼 내수 위주의 수익 구조를 가진 그룹 또한 한국 내 많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기설을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새 말이 많은 롯데그룹 위기설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해봤습니다. 롯데그룹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기에 오늘 드린 얘기는 경제적인 얘기이자 투자를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은 자료이지만 다소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